안녕하세요. 상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잘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중에 부부 공동명의로, 그러니까 아내 2분의 1, 남편 2분의 1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갖고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영상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컨대 말씀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국가보면정보센터 들어가셔서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치면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나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10조에 의해요. 1조부터 8조면 과세표준, 구조, 과세표준이랑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0조에 의해 뭐가 있냐면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 의무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본조신설 2020년 12월 29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입법이 된 거고, 이 12월 29일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해서 정부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포해달라고 이송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해서 공포한 날짜, 그게 여기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지금 불과 한 8개월 정도 됐죠. 그때 새로 공포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려야 되냐면,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1년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면, 만약에 이 기간을 놓치면, 제가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면 무슨 의미냐, 제 7조 1항에도 불구하고 7조 1항에는 눌러보면 7조 1항이라는 거는 그냥 과세기준일 현재 이게 6월 1일이에요. 매년 6월 1일인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내라, 이제 그 얘기예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기 3항에 보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대요. 그럼 여기 보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공동명의 1주택자는 뭐고 1세대 1주택자는 뭐냐? 언뜻 보면 둘 다 1주택자인데 뭐는 공동명의 1주택자고 뭐는 1세대 1주택자냐?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요, 공동명의 1주택자하고 1세대 1주택자하고 취급하는 게 정말 천지 차이예요. 공동명의 1주택자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아내 2분의 1, 남편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경우 사실 1주택자죠. 1세대로 보면은 1주택만 갖고 있죠.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이거를 2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를 그냥 공동명의 1주택이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맞는데,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맞는데, 이런 경우는 공동명의 1주택으로 부른다. 그래서 부부가 2분의 1 지분씩 갖고 있는 경우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봅니다. 근데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1주택자, 다시 말해서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가 일단 안 돼요. 고령자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다시 말해서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 말고 그냥 남편이 다 갖고 있거나 아내가 다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만 고령자 공제를 해주고,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의 원칙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고령자 공제를 못 받는 대신에 2분의 1 아내도 6억, 2분의 1 남편도 6억을 공제받아서 남편 아내 합치면 12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1세대 1주택자, 남편만 다 갖고 있거나 아내만 다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나쁜 점으로는
아까는 2분의 1씩 갖고 있으면은 아내 6억, 남편 6억 빼서 12억 공제받았죠. 이 경우는 9억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물론 이 9억을 11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될 걸로 보여지지만 2021년 8월 기준으로 통과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말고 9억만 공제를 조금 받지만 고령자 공제를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 아내 2분의 1, 남편 2분의 1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공동명의 1주택자이고 이 경우에는 아내 6억, 남편 6억 해서 12억을 공제를 받지만 고령자 공제는 못 받고 아내가 몰빵으로 갖거나 남편이 몰빵으로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9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보면 차라리 공동명의 1주택자 경우 2분의 1씩 갖고 있는 경우에 예컨대 그 아파트에 정말 오래 살았고 오래 보유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즉 공제액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공제액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고령자 공제가 오래 살고 오래 살았던 연세 많으신 부부들, 오래 살고 오래 보유했던 연세 많으신 부부들은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고령자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2020년 12월 29일날 작년 말에 한 8개월 전에 생긴 이유가 아니 보통 나이 많고 고령자면서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오래 산 분들 있다고요. 반반씩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 나도 고령자 공제 해달라라고 하니까 세무당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당신들은 고령자 공제 안 해주는 대신에 12억 공제 받잖아요. 고령자 공제 받는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 공제 못 받아요. 9억밖에 못 받아요. 라고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고령자 공제 받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선택하게 해달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서 12억 공제 받고 고령자 공제 안 받을지 아니면은 12억 공제 포기하고 9억만 공제 받고 고령자 공제 받을지 선택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그럼 선택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신설된 게 작년 12월 29일날 이제 법안이 입법이 돼서 공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올해 6월 1일 2021년 6월 1일 지났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공동명의예요. 그래서 지금 부부 공동명의여서 공동명 1주택자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12월 달에 종부세 때릴 때 유리한 걸로 적용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막 세무당국에다 계산해가지고 고령자 공제를 빼는 게 차라리 그 공제를 12억 안 해주고 9억 해주는 것보다 고령자 공제를 해주는 게 이 사람이 더 유리하구나 라고 해서 고령자 공제를 해주고 공제를 12억이 아닌 9억으로 해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종부세를 매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해년도 2021년이죠 지금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8월 24일이니까 2021년 8월 24일이니까 불과 한 20일 남았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돼요. 일단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단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알려줘요.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거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부부 공동명이면은 뭐 남편을 세우든 아내를 세우든 1세대 1주택자로 봐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청을 하는 사람은 올해 12월 달에 종부세 맞을 때 공동명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돼서 고령자 공제도 받고 물론 그 공제액은 좀 줄어들겠지만 12억에서 9억으로 고령자 공제를 받고 이거 신청 이때 안 하면은 고령자 공제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고령자 공제 못 받은 상태로 다 세금 내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세무서에 전해서 물어봤어요. 반드시 이때 신청하셔야 되는데 사람들 대부분 모르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러느냐? 보세요. 2020년 12월 29일날 이 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랬죠? 공포가 됐다고 그랬죠? 제가 그랬죠? 모든 법의 제일 밑에는 부칙이라고 있어요. 아까 2020년 12월 29일이었죠? 2020년 12월 29일 바로 여기 있죠? 부칙이 있죠? 보면 이 법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공포하고 나서 3일 있다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 의무 등에 관한 적용 내용, 아까 보던 10조의 2였죠. 개정 규정 이 법 시행 이후, 시행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1월 1일 이후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언제 신고 또는 신청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그랬죠. 이 신청해야지 이거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을 해야 고령자 공제를 반드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든 공동명 1주택이든지 간에 1세대 1주택자가 지금 그 공제액이 9억에서 11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명 1주택자로 할 이유가 그나마 옛날에는 고령지역공제 포기하더라도 공제액이 많아지니까 예컨대 오래 살았거나 오래 보유한 게 아니야. 나이 많은 부부인데 1년밖에 안 살았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공제액이라도 많이 받으려고 요거를 유지할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제액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 자체가 9억에서 11억으로 늘어버린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을 유지할 이유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잊지 마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이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사람들 다 모르고 있다. 이거 빨리 좀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 세무서 선생님이 홍보가 부족한 거 자기들도 알고 있대요. 뭐 홍보 부족하다고 해서 법률의 부지는 원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법률을 몰랐어요. 이거는 전혀 통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면 손해보는 거. 이거 뭐 많게는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차이 납니다. 고령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몇천만 원 정말 차이 나요. 그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